네, 안녕하십니까. 증시 에즈이즈 투비 위클리 2019년 4월 1일 버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좀 너무 바빠서 조금 다소 늦게 올려드리는 점 깊은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선진국은 플러스 0.68, 신흥시장은 플러스 1.23, 그런데 코스피는 마이너스 2, 코스닥은 마이너스 2입니다. 왜 그런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키워드는요, 미국 장단기 금리 추이, 페드 위원 연설, 미중 무역 협상, ECB 총재 발언, 브렉시트, 한미 정상회담 발표 등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 역전으로 다소간 긴장 속에 글로벌 증시가 시작을 했는데요. 해당 금리 차이에 대한 그 등락에 이제 영향을 주는 각종 변수들에 의해서 이제 그 등락을 거듭했던 한 주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금리 역전 현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을 하였고요. 화요일에는 그것이 진정되면서 상승, 수요일에는 또 스티븐 무어 연준 이사 지명자가 이제 금리 인하 주장을 하면서 시중금리가 또 하락을 해서 격차가 줄어들어서 증시 하락, 목요일에는 미중 무역 협상이 진전된다는 소식에 또 격차가 벌어지면서 증시가 상승,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진전 소식 구체화 및 백악관 연준 금리 인하 압박으로 이번에는 또 상승을 하였습니다. 결국 주간 기준으로 상승을 하였고요. 베이징에서 열린 고위급 미중 무역 협상에서 귀국길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스티브 하우저. 중국이 강제 기술 이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례 없이 진전된 제안을 미국 측에 건넸다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솔솔 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백악관에 있는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이 당장 정책금리를 50bp 인하하고 2% 이상으로 올려서는 안 된다며 압박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죠. 스티븐 무어 연준 이사 지명자는 친트럼프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준이 지난해 금리를 올린 것은 실수였으며 당장 50bp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브렉시트 관련 사태의 진을 친 테레사 메이 총리의 제안을 영국 의회가 가볍게 무시를 하며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3차 합의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그 시장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 영향은 다소 미미하였다. 또 노딜 브렉시트일 수도 있는데 아예 장기 연장을 할 수도 있거든요. 4월 12일까지 그 두 가지 아닌데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안을 올렸는데 싹 다 무결시켰습니다. 지금 영국 이놈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CB 드라기 총재가 또 필요하면 경기 부양책을 가동을 하겠다며 이제 글로벌 비둘기 킹다운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에 문재인 정부가 발표를 했죠.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가 되었고 대북 정책 공조 및 북미 대화를 재개하기로 논의키로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폼페이오가 요즘 계속 연일 인터뷰를 하고 있죠. 몇 달 내에 이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걸로 봐서 그쪽도 뭔가 다시금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국내 증시 글로벌 호재 소식을 받질 못했어요. 지난 주말에 먼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차로 받지 못하면서 경기 후퇴 및 장단기 금리 불안에만 노출이 되며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긍정 영향 받으면서 시작을 예상을 한 상황이었고요. 이번 주 증시는 역시 미국 장단기 금리 추이, 각종 경제 지표, 미중 무역 협상 등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KB증권 김도원 연구원에 따르면 3월 미국 ISM 제조업 지수는 지난 2월 달에 정부 폐쇄의 여파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만회하면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실제로 반등을 했습니다. 중국 제조업 PMI도 4개월 연속 반등 기준선 50을 넘길 수 있을 전망인데 역시 잘 나왔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진전 소식이 들렸던 만큼 이번 주에 또 이제 초에는 좋은 영향이 당연하고요. 그리고 3일에서 4일 워싱턴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소식이 들려올 텐데요. 거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리 정책 비둘기화는 진행 중이고요. 미중 무역 협상 합의는 다시 시동 중입니다. 위안화 가치 절상은 시동 진행 중이고요. 브렉시트 등 유로존 안정은 이제 진통 관망 중인데 요거는 진통 중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국내 증시 안정 요건 뭐 마찬가지고 요 진통 시동 중 정도로 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금주의 일정 미국 3월 ISM 제조업 지수 중요하고요. 중국 3월 차이신 제조업 PMI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 또 5월 5일 날 이제 미국 3월 실업률이나 비농업 고용 지표들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요. 금리 인하에 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비둘기적이었죠. 3월 FOMC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피어나고 있는 것을 지나서 점점 기대는 모습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올바른 경우는 아닌데 백악관 경제수장이 이제 공개적으로 뭐 50bp 인하를 요구하고 친트럼프 학자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군부를 지피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제 경제 이제 테일러 준칙이나 이제 윌리엄스 이론 등에 따르면 최근에 이제 경기 지표가 좀 부진해서 단기 금리가 적정 금리 위에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입니다. KB증권 이윤택 연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60년대 이후 총 9차례의 장단기 금리 역전 사례가 있었답니다. 그 중에 66년과 98년 두 차례의 경우에는 경기 침체를 스무스하게 피해 갔던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상기 두 차례의 경우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금리 역전 직전에 S&P가 일단 20% 불안감에 하락을 하였고, 다른 7차례와 달리 물가 상승률이 2%대 이하로 유지되며 금리 인하 대응이 가능한 매크로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리 인하로 대응을 했고, 그 뒤로 약 24개월간 랠리를 하였고 평균 45%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랠리 주도주는 버블주였다고 하네요. 뭐 그거는 그냥 참고 삼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난해 S&P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하락했던 것 팩트로 나와 있죠. 그리고 물가 상승률 1%대 후반으로 안정적인 상황으로 발표되고 있는 것도 팩트입니다. 또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이러한 공통점들 때문인지 시중금리 인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것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연준 자체가 신중합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 사실 금리 정책 외에 양적 완화라는 새로운 정책적 해법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런 만큼 3월 FOMC 회의에서 얘네들이 노린 거는 우선 금리를 동결시키고 양적 완화 축소를 중단하는 1차 행보를 진행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후 글로벌 경기 흐름을 봐가면서 금리 인하, 양적 완화, 재개 등 추가 정책 대응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정책적인 수단이 여러 개가 생긴 거죠. 좋은 겁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또 그 사이에 합의가 되며 경기 후퇴 방향을 전환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살펴보는 것 같고 우리도 같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한편 달러 약세 흐름 속에 강세를 띨 자산에 대한 관심과 투자 비중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게 저의 계속된 주장이죠. 예를 들면 선진국보다는 이머징, 또 특히 중국, 한국 등 해당 통화 강세에 대한 내수주, 그리고 경기 민감재,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지수보다는 개별주, 그리고 바이오 등 성장주에 관심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하 국면이라든가 어떤 비둘기적인 국면이고, 그 근거가 이제 경기가 좀 부진한 거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좀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또 볼 수가 있고, 요 통화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눠서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겠습니다.